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김정은이 바짝 쫄았습니다. 완전 바짝 쫄았습니다. 김 쫄고 있구나. 드디어 시작이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신인근의 국방TV 앞으로 경랑에 휩싸일 한반도 정세 가장 정확하게 또 누구도 알 수 없는 정보 가장 신속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지금 이 기사가 떴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보고 갑자기 이 동영상을 안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북한 국무위원회 대변인 담화가 나왔습니다. 국무위원회. 김정은을 뭐라고 합니까? 북한의 국무위원장이라고 하죠. 국무위원장의 김정은의 공식 직함입니다. 자, 그러면은 국무위원회 대변인 담화라는 것은 뭐냐? 우리로 치면 청와대 대변인 담화입니다. 그동안 했던 유엔 대사 또는 통일전선부 또는 누구 외무성 고문 이런 것들 아무 소용없는 쩌리들입니다. 이거 진짜입니다. 왜? 청와대 대변인 담화나 똑같은 김정은의 공식 직함인 국무위원회 대변인 담화이기 때문입니다. 즉 김정은의 말을 전하는 겁니다. 자, 김정은의 말을 어떻게 전했는가 제가 요약해서 알려드립니다. 먼저 대화 상대인 우리 공화국을 관역으로 삼고 연합 공중훈련까지 강행하며 사태 발전을 악화 일로로 몰아넣은 미국의 분별 없는 행태에 대해 더는 수수방관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공식 입장이다. 이렇게 밝히고요. 미국은 또한 우리가 높은 인내와 아량을 가지고 연말까지 정해준 시한부도 숙고하여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대화에는 대화로, 힘에는 힘으로 대응하는 것이 우리의 뜻과 의지라며 강한 인내심을 참고 넘어온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더 이상 인내를 발휘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선택하게 될 수도 있는 새로운 길이 미국의 앞날에 장차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문단은 지금 이제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 한미연합 공중훈련, 전투기들끼리 작전 계획에 의거하여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이 무서운 것은 뭐냐 하면은 바로 작전 계획입니다. 그 작전 계획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전쟁이 발생했을 때 공군이 할 일이 처음엔 제일 많죠. 왜냐? 공군 전투기들 중에서 캐스라고 해서 근접 항공 지원이라고 FA-50이나 F-5 이런 전투기들이 이제 자기 바로 인접해 있는 그 우리 육군 사단들 이런 것들의 항공 폭격 지원을 해주는 게 주 임무가 되고 그 외에 F-16 그리고 앞으로는 F-35 지금은 팬텀기까지 그리고 이제 F-15K 이런 멀티롤 전폭기들은 어떤 임무를 하냐? 바로 북한 지역을 폭격하는 임무를 합니다. 그게 작전 계획이에요. 그래서 1번부터 시작해서 수천 번까지 촘촘하게 있습니다. 자, 1번 임무는 가장 먼저 황해남도에 있는 그리고 원산에 있는 북한의 그 SA-5 장거리 지대공 레이더를 파괴해라. 그런데 한 번만 가서 한 번만에 다 되면 쉽겠죠. 그러니까 한 번 가서 안 될 것 같으니까 2번, 3번 너도 계속 가. 이게 이제 제일 첫 번째 제가 해야 될 거고 두 번째 이런 임무들이 여러 개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촘촘하게 수천 번까지 있고 자, 1번 임무를 하러 F-15K가 그 함, 대레이더 미사일을 장착을 하고 이쪽에는 뭘 장착하고 저쪽에는 함을 장착하고 해서 어떤 식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폭격한다. 자, 그때 또 다른 2번 F-15K는 이 F-15K를 엄호한다. 그리고 3번 KF-16은 또 똑같이 이 F-15K가 실패했을 때를 대비해서 이런 식으로 서산에서 이륙을 해서 서해를 크게 우회를 해가지고 다시 SA-5를 타격한다. 그때 어느 지역에서 꺾어서 어떤 무장을 어느 지점에서 이런 식으로 발사한다. 그때 4번기는 또 어떻게 엄호를 한다. 이런 것들이 막 촘촘하게 짜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의 그런 방공망들 다 제압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북한 지역의 통신기지 이런 걸 다 파괴하고 그러면 이제 전쟁을 진짜로 하는 것들을 이제 그때부터는 완전히 다 파괴했으니까 스커드 미사일, 노동 미사일 기지 다 파괴하고 핵시설 파괴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 육군들이 진격을 하죠. 그 진격하는 것을 도와주고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김정은 도망간 거 때려버리고 이런 거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작전 계획인데 그 작전 계획에 따른 훈련을 하는 게 바로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무지하게 겁나죠.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대화에는 대화로 힘에는 힘으로 대응하는 것이 우리의 뜻과 의지다. 그러니까 니들이 그렇게
훈련하고 힘으로 나오면 우리도 군사적 도발하겠다. 지금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강한 인내심을 참고 넘어온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더 이상 인내를 발휘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이제 못 참겠다. 지금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말까지만 보면 이제 못 참는다. 그래, 하라. 니들 훈련해라. 그래, 나도 한다.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마지막 문단 보면 살짝 꼬리를 말아버립니다. 왜? 겁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선택하게 될 수도 있는, 자 보십시오. 무슨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도 있는, 이러면 될 것을 가지고 두 번이나 꼬아요. 어쩔 수 없이 선택하게 될 수도 있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도 있는, 이러면 되는 것을 아주 애매하게 꼽니다. 얕은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이런 자들은 얕은 말 좀 어렵게 해요. 주변에 말 어렵게 하는 사람들 조심하십시오. 새로운 길이, 이 자기네들이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길, 그러니까 바로 김정은이가 2019년 신년사에서 말했던 게 새로운 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하고 대화 뭐 이런 거 안 하고 이제 새로운 길로 간다라는 것이 미국의 앞날, 이 괄호치고 트럼프 너의 앞날, 이 말이겠죠. 거기에 장차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에 대해 고민해라. 그러니까 우리 또다시 도발하고 하면 트럼프도 재선 안 될 거잖아. 그러니까 하지마. 이제 이런 간곡한 부탁을 국무위원회 대변인, 우리로 치면 청와대 대변인 이름을 빌어서 김정은이가 말을 하는 겁니다. 겁나 죽겠는 겁니다. 자, 2019년 신년사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미국이 약속을 안 지키면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 그 약속은 뭡니까? 미국의 약속은 사실은 이 사람들이 하는 말하고는 완전 다르죠. 미국의 약속은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그때 도와주겠다. 이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북한이 비핵화한 거 있습니까? 아무짝에 쓸모없는 풍계리 핵실험장, 그거를 파괴를 하는 쇼를 했죠. 풍계리 핵실험장 필요 없습니다. 왜? 북한은 6차 핵실험을 통해서 완전히 핵을 완성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핵실험이 필요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핵실험장이 왜 필요합니까? 그걸 파괴했다고 무슨 핵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 우기는 이야기죠. 또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그거 로켓 시험장입니다. 로켓 시험장. 우리로 치면 나로호 같은데요. 나로호. 그거 우리가 고흥에 있는 나로호 그 발사장을 만약에 없앴다 치면 그 뭐 우리 비핵화 의지 있는 겁니까?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 미사일 사령부를 완전히 없앴다. 그러면 이제 탄도미사일 능력을 제거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고흥의 나로 우주기지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데 아닙니까? 마치 그것을 북한의 비핵화 의지 있다라고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의 이 미국이 약속을 안 지키면 이 말은 미국의 약속을 전혀 잘못 이해하고 있다. 또는 이해하고 싶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 지금이라도 빨리 미국의 약속 이해를 다시 하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김정은이 또 북한이 겁내야 할 게 있습니다. 제가 김정은이 혹시 모를까봐 알려드리는데요. 자, 아메리카 강습 상륙함이 2019년 연말에 사세보에 배치됩니다. 사세보가 어디입니까? 우리 제주도 바로 동쪽이죠. 일본에 있는 사세보. 일본에서 두 번째로 큰 군항이고요. 미 해군이 두 번째로 많이 주둔하고 있는 군항입니다. 주로 여기는 미 해병대 관련한 상륙함들이 주로 주둔해 있는 군항이기도 하고요. 여기에 아메리카라는 군함이 옵니다. 자, 보십시오. 이거 항공모함처럼 생겼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항공모함입니다. 기존에 사세보에는 와스프라고 하는 강습 상륙함이 있었는데 이 와스프가 본국으로 돌아가고 아메리카로 교대합니다. 이 아메리카는 이번에 새로 만든 강습 상륙함인데 기존의 와스프처럼 뒤에 공기부양정을 탑재하고 헬기를 주로 운영하고 이런 강습 상륙함이 아니에요. 공기부양정 탑재하는 능력을 없애고 그 대신 헬기 탑재 능력, 그리고 이 F-35B 전투기 22대를 탑재하는 중형 항공모함으로 능력을 바꾼 게 바로 이 아메리카입니다. 지금 이제 지었습니다. 그리고 첫 임무 배치를 사세보에 합니다. 그러면 중국의 랴오닝 항공모함이 J-15 전투기 24대를 얹지 않습니까? 그 J-15 이기겠습니까? 우리 F-35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F-35가 이기죠. J-15 24대보다 F-35 22대가 훨씬 더 강하겠죠. 그 F-35 22대를 탑재한 항공모함이 올 연말에 옵니다.
이것은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 또 F-35를 탑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아직 F-35C가 그만큼 보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은 F-35를 탑재하는 이 개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동북아에 배치되는 거의 첫 번째 스텔스 전투기를 탑재하는 항공모함이 이 아메리카함이 될 겁니다. 연말에 옵니다. 자, 그리고 7함대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 그대로 있죠. 그리고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 지금 2019년 11월 현재 휴식 중입니다. 휴식 중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휴식이 끝나면 몇 달간은 작전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지금 축적한다는 말입니다. 휴식 중입니다. 그리고 휴식이 마칠 때쯤 되면 이 아메리카가 사세보로 옵니다. 자, 이게 다냐? 또 있습니다. 김정은 잘 보세요. 호르무즈 해협에 작전 중인 에이브람 링컨 항공모함 전단이 내년 초에 옵니다. 이거 왜 오냐? 그냥 지나가다가 들릅니다. 그런데 왜? 그게 무서운 겁니다. 왜 지나가다가 들르냐? 지금 해리 S. 트루먼 항공모함이 이제 임무교대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다 마치고 임무교대하러 이제 갑니다. 호르무즈 해협으로. 지금 노포크에 있기 때문에 대서양을 가로질러서 지중해를 가로지르고 그리고 수에즈 운하를 거쳐서 홍해로 나가서 이제 호르무즈로 갈 겁니다. 이란 앞으로. 이란을 압박하기 위해서. 그 해리 S. 트루먼 항공모함이 가면 그게 오면 이제 이 에이브람 링컨은 호르무즈를 이탈해서 자기 모항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에이브람 링컨 항공모함이 2019년 4월부터 노포크에서 샌디에고로 모항이 변경됐어요. 그래서 이 에이브람 링컨이 출발할 때는 자기 모항은 노포크였습니다. 그러니까 워싱턴 DC 바로 앞에 있는 군항입니다. 노포크가. 미 동부죠. 그런데 돌아갈 때는 자기 집이 샌디에고, 즉 미 서부 캘리포니아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대서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태평양으로 해서 캘리포니아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당연히 어디로 갑니까? 인도를 거쳐서 벵골만에서 인도 해군하고 훈련 한번 하겠죠. 그리고는 이제 말라카 해협을 통해서 싱가포르로 들어와서 이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작전 해서 싱가포르, 필리핀 이런 해군들하고 합동 기동훈련 한번 하겠죠. 그리고는 이제 그때 만약에 대만 사태가 조금 더 심각해지고 또 대만이 이제 선거가 있으니까 혹시 대만을 좀 도와주고 싶으면 이 대만 해협을 한번 더 통과하는 퍼포먼스 한번 해주겠죠. 대만 건드리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또 홍콩 사태가 지금 아주 지금 심각해지고 있는데 또 그걸 압박하기 위해서 홍콩 앞으로 한번 쓱 지나가겠죠. 그러면서 일본하고 동중국해, 즉 우리 남해 밑에서 합동 기동 훈련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시기가 또 언제냐? 지금은 훈련 올해는 그만뒀지만 사실은 2월 말이 키 리졸브 훈련하는 기간입니다. 딱 그때와 겹칩니다. 자, 7함대의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F-35를 22대 탑재하는 아메리카 강습 상륙함, 거의 사실은 항공모함이죠. 이게 지금 12월 말에 옵니다. 그리고는 거의 내년 1월 또는 2월 정도에 이 한반도 근해로 에이브람 링컨이 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한반도 근해 내년 초에 그게 1월일지 2월일지 모르겠지만 항공모함 세 척이 존재하는 시기가 있게 됩니다. 항공모함 세 척. 전쟁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겁날 겁니다. 쫄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저런 사정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생각하는데 자, 김정은에게 제가 알려주고 싶은 말은 미국은 그런 약속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약속은 비핵화하면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세계 질서를 지키는 차원에서 훌륭한 지도자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라면 비핵화 나서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년 초에 항공모함 세 척 이 지역에 들어옵니다. 그 의미는 잘 아시겠죠. 여러분 같이 기대합시다. 저도 기대됩니다. 데일리 디펜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